이번 주에는 로버트 잔의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내용은 저희 책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19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주공학자로서 로켓 추진체의 연구로 유명한 과학자였던 로버트 잔은 1979년에 자신이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프린스턴 대학에서 프린스턴 초상현상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29년 동안 의식이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엄밀한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마음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물리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주된 연구 과제였는데, 이를 위해 이 연구소에서는 무작위 사건 생성기라는 것을 고안해냈습니다. 이건 이제 랜덤 이벤트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자의 터널 효과나 방사성 원소의 자연 붕괴처럼 무작위로 발생하는 물리 현상을 포착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 컴퓨터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전자의 터널 효과는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이제 댐에 물을 가둬 놓잖아요. 근데 그 물이 갑자기 어느 시간 지나면 댐에 물이 갑자기 댐 밖에 있고 이런 현상은 없잖아요. 이게 이제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전자의 세계에서는 이것과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전자를 어느 댐에 가두듯이 한 곳에 가둬두면은 전자가 그 안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중에 전자의 일부분이 막고 있는 그 장애물 바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종종 생깁니다. 이게 이제 무작위로 생기기 때문에 요걸 이제 이런 건 무작위로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방사성 원소가 이제 자연 붕괴한 것도 무작위로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일정한 확률이 있습니다. 1초에 100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난다. 1000분의 1의 확률로 붕괴가 된다. 1초에 1000개의 전자 중에 1개 정도가 장애물 바깥으로 이동한다. 이런 확률은 있습니다. 확률은 있는데 그게 아주 무작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전자나 어느 원소가 이동하고 붕괴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랜덤 이벤트 제너레이터는 뭐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거를 딱 포착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신호를 만들어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서 컴퓨터 보여주는 거죠. 이제 보통 상황에서 이제 이 생성기 무작위 사건 생성기를 가동시키면 이 장치는 그저 무작위로 결과를 보여줍니다. 결과를 보여주므로 그 누적치는 자연히 기존의 통계적 물리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실험자들이 이 장치 앞에 앉아서 특정 결과를 선호하는 의념을 보내면 놀랍게도 그 누적치가 우연이나 무작위적 통계의 결과로는 볼 수 없는 유의성을 띠게 됩니다.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양자역학적 우연에 의해 작동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동전 던지기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전 던지기와 같이 이 장치의 출력 결과는 기본적으로 앞면과 뒷면밖에 없습니다. 앞면이 나올 때 1점이라고 하고 뒷면이 나올 때 마이너스 1점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출현 확률은 반반이므로 아무리 많은 횟수를 거듭해도 그 총점은 0점 근처에 머물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1000번, 만번 아무리 많이 던져도 총점은 0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저희 책 EFT와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193쪽에 보면 그 그림이 나옵니다. 무작위 사건 생성기를 그대로 두고 그냥 내비뒀을 때 나오는 누적 점수는 0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실험자의 이념이 투사되지 않은 보통 상황에서 생성기가 보여준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이 실험에서 매 회의 실험은 20분간 진행되고 생성기는 초당 200건의 사건을 생성합니다. 쉽게 말해서 초당 200번의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려 6,000회까지 6,000번까지 실험을 반복했지만 누적 점수는 한눈에 보아도 0점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 앞에서 실험자가 1 또는 마이너스 1 중 하나의 결과만을 원한다는 의념을 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번 시간에 얘기한 르네페크의 병아리와 비슷한 겁니다. 르네페크의 실험에서는 병아리가 이제 로봇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실험한 건데, 여기서는 사람이 난수 생성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이제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쭉 데이터를 모아 보니까 몇 년간 약 100명의 실험자들이 240만 회, 엄청나죠? 240만 회에 걸쳐 실험한 결과를 누적해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 그래프는 194쪽, 저희 책 EFG 낮춰놓는 통증은 없다 194쪽에 나오는데요. 위에 나오는 그래프는 실험자들이 1점을 원했을 때고, 아래에서는 마이너스 1점을 원했을 때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분명하게 이 두 곡선은 실험이 거듭될수록 평균점 0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은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희박합니다. 통계학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 1조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통계학적 분석해 보면.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적은 겁니다. 또 이 연구소에서는 본 실험 전에 반드시 대조 실험으로서 실험자 없이 장치를 가동해 보았는데, 그때는 여지없이 0점 근처에서 머무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편향된 결과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설명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이 분명한 증거를 앞에 두고서 연구자들은 당혹감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의식은 어떻게 물리적 세계와 연결되는 것일까? 의식의 효과는 어떤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일까? 과연 물리학의 기본 범주인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것일까? 연구자들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또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실험자들을 장치에서 먼 곳, 심지어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두고서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험자가 장치 앞에 있을 때와 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 실험자들이 그 장치에다가 1, 나는 1을 원해, 1을 원해, 1을 원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한 거죠. 근데 역시나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죠. 자, 또 다른 실험에서는 시간적 편차를 두어 보았습니다. 장치가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한 다음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사후에 실험자가 그 결과에 의념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또는 반대로 미리 실험자가 의념을 보낸 다음에 장치를 따로 가동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경우에서도 실시간의 실험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어제 기계를 돌려놔요. 무작위로. 대신 결과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하루 지난 다음에 어제의 실험에 대해서 1, 뭐 나는 1을 원해. 1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미 결과는 나와 있고 이건 과거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과거 사건에 지금 현재의 생각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실험은 내일 하기로 하고 내일 11시 실험하는 거에 뭐 예를 들어 내일 11시 실험한다고 정해놓으면 내일 11시 이 기계는 뭐 1이 나온다. 아니면 마이너스 1이 계속 나온다. 이런 식으로 쭉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1일 뒤에 실험을 하니까 역시나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해도 되고, 심지어 그제 거에 대해서도 되고, 그 앞에 것에 해도 되고, 결국 뭡니까? 의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동하더라 하는 그게 이제 이게 실험으로 증명된 겁니다. 아주 놀라운 결과죠. 자, 시간과 공간은 물리적 세계의 엄격한 기본 범주이며
어떤 것도 이를 벗어날 수는 없다. 하지만 의식은 분명히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또 다른 법칙을 따르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자, 이렇게 무작위 사건 생성기를 이용한 실험은 양자역학적 범주에 드는 전자나 광자 같은 소립자에 우리의 의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주었다. 그런데 의식은 소립자보다 큰,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의 물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자, 지금까지 실험한 건 이제 소립자에 관한 거였죠. 전자 수준.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것도 되냐? 전자, 원자 이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로버트 잔이 실험을 합니다. 실험실에서. 자, 물론 이런 의문에 답을 주는 실험도 이미 실시되었습니다. 초상현상연구소는 의식이 거시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장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 그림은 제 책에서 보셔야지 되는데요.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196쪽에 보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2cm 크기의 나일론 공, 탁구공 같이 생긴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9,000개가 천장 가운데에서 작은 말뚝 사이로 한꺼번에 떨어져서 아래에 위치한 19개의 수집 용기에 담기게 된다. 이때 각 용기에 담기는 공의 개수는 통계학적으로 가우스의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분포도는 좌우 대칭인 종 모양으로 나타난다. 종 모양인 것처럼 이 19개 용기에 쭉 담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가운데 쪽에 가장 많은 공이 담기죠. 그런데 실험자가 좌나 우의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하겠다는 의도를 품으면 실제로 분포도가 그 방향으로 치우치는 모양으로 변화되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였다. 결국 이 실험은 의식이 미시적 소립자뿐만 아니라 거시적 세계에도 충분히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주었다. 더 나아가 거시적이고 무작위적인 시스템이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도 증명했다. 일상생활 이런 거죠. 날씨나 기계장치. 그 옛날 도사들 보면 호풍 한우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실제 이게 가능하냐? 여기 나오는 실험을 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저는 화건에 관해서 강의 많이 하는데 EFT 화건에 가서 강의할 때 마음의 힘으로 구름 모양 바꾸기 실험하는 걸 종종 얘기를 해줍니다. 저도 몇 번 했었는데 실험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한번 해보세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구름 모양 바꾸기는 그나마 쉽게 잘 되는 편입니다. 물론 산을 북한산을 제주도로 옮기세요. 이런 거는 쉽지 않겠지만 구름 모양 바꾸는 건 제법 쉽고 잘 됩니다. 이 실험하고 관련해서 해보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구름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 구름 모양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뀌도록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트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하트 생각하면서 하트 모양 생각하다 보면은 그 구름 모양이 하트 모양으로 바뀝니다. 아니면 동그란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럼 동그랗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구름 실험인데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이 실험 보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종종 해봤는데 제법 잘 되더라고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은 이런 식으로 정말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이 연구소의 주축 연구자들은 2007년에 실러론이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무작위 사건 생성기를 응용한 마인드램프라는 재미있는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마인드램프입니다. 마인드램프는 무작위로 생성되는 결과물을 8가지 종류의 색깔로 표현하므로 당연히 각각의 색이 나타날 확률은 8분의 1입니다. 그런데 관찰자가 특정한 색을 원하면 점차 그 색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신라론의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사용 후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무실에는 마인드 램프가 있는데 어느 날 몇 명이 램프 옆에 가서 말했다. 우리 빨간색을 만들어 보자. 그러자 곧 등이 파란색에서 불과 30초 만에 짙은 빨강이 되더니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전에는 보지 못한 일이었다. 여기 애청자 여러분들도 원하신다면 누구나 이 상품을 사서 마음의 힘을 직접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하나 사놔서 하나 갖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켜놓으면 재밌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상담하고 이럴 때 보면 막 색이 막 깜빡깜빡 거리기도 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제 말 듣는 것 같고. 이 실험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실험자들의 의도가 물리적 현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많은 실험으로 명백해졌지만 단순한 의도를 넘어선 실험자들의 감정이나 의식 같은 주관적 상태도 실험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실험자들의 감정이 열렬할수록 뚜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 명보다는 단체로 협동해서 의도를 품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사랑에 빠진 커플이 같이 참여할 때는 월등히 높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써 의도가 실현되는 데 있어 감정의 세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명상가나 요가 수행자 같은 실험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사람에 비해 두드러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의식을 훈련해온 사람들은 의도를 더 쉽게 실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셋째, 일종의 초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요컨대 많은 실험자들이 공통적으로 최초 실험에서 가장 두드러진 결과를 보이다가 갈수록 다소 약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아마도 초보자들이 처음에 가지는 순진하고 순수한 기대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의도의 효과가 감정 상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초자의 운이란 말이 있습니다. beginner's luck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도박이나 게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현상인데 그게 왜 나타난지 이 실험이 어떻게 보면 증명해 준 셈이라고도 볼 수 있죠. 현대의학은 정신이란 그저 신경세포와 신경전달 물질이 만들어내는 부가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이란 몸이라는 실체가 만드는 그림자나 헛개비에 불과하므로 몸에 아무런 작용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외부 물질을 복용하거나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대로 의식은 물질 세계에 엄연히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마음이나 의식은 단순히 뇌세포의 부산물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자, 요게 이제 로버트 잔의 실험인데요. 되게 재밌죠. 로버트 잔은 로켓 연구에 있어서 아주 공헌이 많은 공학자로서 프린스턴 대학의 공대 학장을 역임했습니다. 근데 이 실험하느라고 비판을 엄청 받아가지고 막 공대에서 쫓겨날 뻔도 하고 그랬는데 로버트 잔에 관한 다큐멘터리, BBC 다큐멘터리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단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BBC에서 찍은 거였는데 근데 로버트 잔은 결국 자기 모든 경력을 걸고 이 실험을 했는데 자기 돈 들여서 했습니다. 이 실험하기 위해서 그 돈을 모금하느라고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 실험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런 연구 결과를 냈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돈도 안 된 실험을 왜 하냐? 그러니까 로버트 잔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과학이라는 것은 순수한 호기심과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과학인데 그리고 그 결과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또 과학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정직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계속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과학자다운 태도로
아주 과장이나 거짓 없이 실험을 잘 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기존의 과학계에서 전혀 아무런 반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하다가 데이터를 엄밀하게 이렇게 다 제시하니까 그 다음에는 무시하는 태도로 나갔죠. 왜냐? 기존의 유물론적 편견에 사로잡힌 과학자들은 도저히 이 결과를 해석할 방법도 없고 이해할 방법도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마구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결과가 워낙 정확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부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무관심으로 대응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나중에 미국 언론에서 이게 엄청 이슈가 돼가지고 이런 쪽에서 또 엄청 언론에서 크게 터져가지고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이게 쭉 연구하다 보니까 로버트 자안의 이 실험이 엄청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여러 책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로버트 자안의 논문도 보고 이렇게 이제 책도 쓰게 되는데 하여튼 뭐 이 실험에서 밝혀진 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의식은 물질에 영향을 줍니다. 첫째. 두 번째, 의식은 물질에 영향을 주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은 의식에 물질에 영향을 주는데 그 감정 상태, 그 의식 상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한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다음에 명상한 사람, 그 다음에 여러 명이 팀워크를 발휘할 때, 그 다음에 초보자일 때의 감정 상태 등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데 좋은 결과를 발휘하는데, 이건 결국 뭐냐? 그 사람의 그 감정, 의식 상태가 물질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또 엄청 큰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보통 일반인이었고요. 뭐 특별히 무슨 어디 가서 뭐 수련한 사람들 데려온 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쭉 했는데 해보니까 그랬었고, 결국 뭐냐면 누구나 우리는 의식의 힘으로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걸 어떻게 보면 잘 설명하고 보여준 실험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 실험해 보시려면은 저는 그 구름 모양 바꾸기 아까 설명드렸죠. 요즘 또 한여름이니까 자, 피서지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가만히 누워서 구름 볼 일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구름 모양을 마음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하트 모양도 만들어보고 동그라미도 만들어보고, 그럼 종종 구름 모양이 잘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 마음은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걸 이제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로버트 자안의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